네, CPU 타이머 그 실습 영상 한 번 더 남깁니다. 우선은 CCS를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워크스페이스를 물어볼 겁니다. 특별히 워크스페이스 위치가 변한 게 아니라면 런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이 폴더를 안 바꿀 거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 폴더를 기준으로 할 건지 하는 버튼을 체크한 다음에 런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창이 다음부터 안 뜹니다. 우선 여기서 연습이니까 체크는 끄지 않고 뒤에 PESL이라는 폴더를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런치를 하면 CCS가 실행될 겁니다. 자, 이미 실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또 학생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이 프로젝트들이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걔는 여러분이 방금 설정하신 그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동일한 내용의 폴더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네 개가 이 폴더랑 같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고요. 여기 있는 CCS는 CCS 설치 파일입니다. 제가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연습을 하셔서 어떤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또 그게 새롭게 임포트하는 프로젝트랑 동일한 이름이라면 임포트할 때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딜리트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창이 하나 떴죠. 딜리트 프로젝트 컨텐츠 온 디스크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윈도우에서 제거가 되면서 실제 폴더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한번 요거 연습을 해볼게요. 자, 파일, 임포트, cc 뿔뿔에 ccs 프로젝트, 넥스트, 셀렉트 서치 디렉토리, 브라우저, 그 다음에 폴더는 c, ti, c2000, c2000웨어, 디바이스 서포트, 그 다음에 F28003X, 이그젬플, CPU 타이머. 이 CPU 타이머까지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폴더 선택. 그러면 여기 창이 뜨죠. 지금은 동일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뜨는 거고요. 피니쉬를 누르시면 이렇게 임포트가 되면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폴더를 다시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새로 임포트한 프로젝트랑 같은 폴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탐색기에서 직접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탐색기에서 지우면 요 CCS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동으로. 아니면 CCS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창을 닫고 실수로 제가 똑같은 파일을 한 번 더 업데이트 해 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폴더에 보면은 이미 있는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니시가 안 돼요. 취소 누르시고 원래 있는 이 파일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삭제를 할 거냐 물어본 거고 딜리트 프로젝트 컨텐츠 온 디스크 실제 디스크에서 이 프로젝트 내용을 지울 건지 체크하는 창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고 OK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지워지면서 실제 탐색기에도 폴더가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연습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들이랑 중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분들은 반드시 이 폴더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CPU 타이머는 이렇게 cc 뿔뿔 ccs 프로젝트 피니쉬 셀렉트 서치 디렉토리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렇게 C 루트에 이렇게 C, TI, C2000, C2000웨어, 디바이스 서포트.
디바이스 서포트에 오셔야 돼요. 드라이브 라이브러리 폴더 아닙니다. 디바이스 서포트 F28003X 이그젠플 타이머까지 오시면 폴더가 선택이 되고요. 피니시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등록이 됩니다. CPU 타이머는 하드웨어 서포트 소프트웨어 폴더에서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그젠플에 있는 함수 구성이라든가 쓰는 문법들이 뭐랄까 기존 소스랑 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기존의 28335 사용자나 예전에 하드코딩 C 스타일로 프로그램 짜신 분들은 익숙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CPU 타이머는 아시다시피 3개의 CPU 타이머를 가지고 있고요. 0번, 1번, 2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0번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int 1에 속해 있습니다. 하고 타이머 1, 타이머 2는 int 13, int 14로 가장 레벨이 낮은 인터럽트 소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들어오고요. 클럭이랑 와치독 초기화하는 함수가 있고 GPIO 초기화하는 함수가 있고 31번 GPIO를 아웃풋으로 써서 뭔가 동작을 하는 코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타이머 인터럽트 예제다 보니 광역 인터럽트 금지 명령어가 실행이 됐고요. 요거는 표준 C 언어 문법이 아니라 그 TI 전용 C 언어 문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int pi 컨트롤은 pi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활성해서 그 메모리 맵에 있는 램 영역을 쓰겠다고 선언하는 거고요. ifr, IER은 광역 인터럽트 그룹의 활성 초기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역 인터럽트 그룹을 다 초기화해서 지금 비활성 상태로 한 거고요. 플래그도 초기화해서 지금 초기 상태, 리셋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 pi 벡터 테이블은 pi 벡터 테이블, 그러니까는 DSP 안에 있는 램 공간에 요 사용자, 그러니까는 TI에서 지원하는 디폴트 ISR 함수들을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디폴트 ISR.C라는 요 하드웨어 서포트 소프트웨어 코드를 보시면 TI 칩에서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기본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pi 벡터.c에는 앞서 선언된 디폴트 ISR 함수들을 하나의 구조체 변수로 묶어서 구조체 변수로 pi 벡터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모든 함수는 기본 함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쓰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기본 함수들이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 예시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3개의 CPU 타이머 인터럽트를 쓰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의 주소값으로 기존 타이머 인터럽트 주소를 오버라이트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럽트 함수를 바꿔치기 한 거죠. 여기는 그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는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이 allow, 이 this라는 C 언어, TI 전용 C 언어 문법으로 앞뒤가 블로킹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PU 타이머 초기화 되어 있고 CPU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커스텀 함수 하드웨어 서포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총 3개의 인터럽트 함수가 아니라 인터럽트 구조체에 대한 주소를 넘겨주고 있고 여기 엔드 기호가 붙은 거는 C 언어에서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C 언어 소스가 발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이 기본 코드는 오랜 기간 그대로 사용되다 보니까 TI에서도 별도로 최신 문법들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280039C는 120메가 소자이고요. 밉스로 아마 240밉스인가 120밉스인가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여하튼간에 120MHz 소자이니 눈치껏 치면은
120메가의 클럭을 세 가지고 1 마이크로 세크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 마이크로가 10의 60번 있으면 1초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 코드는 1초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동작 코드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R.5는 이게 TCR 레지스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타이머 인터럽트 이네이블인지 타이머 이네이블인지 모르겠는데, 걔를 초기화하는 레지스터 비트를 이게 그 하드 코딩 시 스트럭처 구조를 써서 초기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광역 인터럽트 이네이블 1번, 13번, 14번 활성화했고요. 인트 1 그룹은 PI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트 1 그룹에 7번째에 있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활성화한 겁니다. 이 내용은 보시려면 그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광역 인터럽트 활성화하고 리얼타임 디버깅 JTAG 허용해주고 화일문에서 영구적으로 대기합니다. 전원이 꺼질 때까지 무한정.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총 3개의 인터럽트 코드가 있습니다. 앞에 밑줄 땡땡 인터럽트는 특수한 C 언어 문법인데 이 함수는 인터럽트용 함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표준 C에도 이런 문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는 인베디드 쪽에서만 봐서. 하고 보면은 함수의 init 매개 변수와 return 매개 변수가 보이드인데, 인터럽트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기는 함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적 변수로 변수를 받거나 리턴 결과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럽트의 함수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은 거의 대부분 광역 변수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CPU 타이머 제로도 CPU 타이머를 제어하는 여러 변수나 레지스터 값들에 대한 구조체인데, 이것도 광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코드까지만 보면 인터럽트 CPU 0 ISR이 실행될 때마다 이 카운트 값이 한 개씩 증가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PI 벡터 테이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끝나고 리턴하기 직전에 인터럽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노라, 나 수행했거든 이라는 그 신호를 한번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인터럽트 에크 레지스터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초기화하면은 이 CPU 타이머 제로에 그 IFR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다음번에 인터럽트가 걸려요. PI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럽트 함수는 반드시 이 끝부분에서 해당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그 에크 신호를 꺼줘, 이렇게 한 번씩 1로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반면에 CPU 타이머 1과 CPU 타이머 2는 그런 거 없고 각각의 변수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얘네들이 PIE 벡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인터럽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기본 예제를 빌드, 여기 망치 모양 누르시면 빌드를 하고요. 빌드가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간혹 어떤 모종의 이유로 실행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이렇게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린 프로젝트를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폴더에 소스들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들이나 실행 파일은 모두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 프로젝트를 하면 폴더에 있는 모든 그 소스들에 대한 컴파일을 다시 재실행해서 프로젝트를 리셋하게 됩니다. 특별한 프로블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디버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네, 제가 급하게 왔느라 실수를 하나 했네요. 이렇게 JTAG 에뮬레이터가 연결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얘가 문제가 이렇게 커넥팅 에러 하면서 에러가 뜹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프로젝트 RMB 누르시고 RMB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입니다. 프로퍼티 누르신 다음에 프로퍼티 창이 뜨면은 여기에 DSP 이름이랑 디버거가 정상적으로 잡혀 있는지 보십시오. 어플라이 앤 클로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컨피그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창에 타겟 컨피그 하고 여기에 있는 280039c.ccxml 이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요 경로로 안 오신다면 윈도우 쇼뷰 타겟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요 메뉴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타겟 컨피그레이션 창이 뜨면서 현재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타겟 컨피그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나 여기서 더블 클릭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컨피그 창이 뜨고요. 컨피그 창에서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기 커넥션의 정보와 선택된 보드 및 디바이스 정보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어드밴스 탭을 누르신 다음 위에 있는 최상위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오른쪽 창에 커넥션 프로퍼티라는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맨 밑에 있는 JTAG, SWD, CJTAG 모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CJ 2핀 어드밴스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요.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커넥션 눌러서 한번 JTAG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석시드가 나와야 되고 커렉트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안 뜨면은 컴퓨터와 JTAG 사이에 어떤 연결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설정을 해도 저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컴퓨터 이름을 영어 대소문자, 숫자, 밑줄, 빼기로만 구성하셔야 되는 거, 한글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폴더 이름, 즉 CCS 설치 폴더나 C2000웨어의 설치 폴더가 반드시 영문 폴더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바탕화면이라든가 유저 폴더라든가 이런 한글 이름, 그런 이름이 쓰여진 폴더에 넣으시면 알 수 없는 에러가 나니까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설정되고 났으면 다시 디버그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메모리에 램이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기가 됩니다. 예전에 연습했던 좀 코드들이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remove all all 할 거냐 지우고요. 자, 지금 여기 녹색 버튼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는데 몇 가지 함수랍니다. 변수를 등록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CPU 타이머 제로에 인터럽트 카운트 요거 한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PU 타이머 2 인터럽트 카운트 에드와치 익스프레션 두 번째, 세 번째로는 CPU 타이머 2 인터럽트 카운트 에드와치 익스프레션. 선택할 때 변수들만 선택해야 되고 뒤에 플러스라든가 빈칸 같은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Continuous Refresh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살짝 반전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런을 누르시면 얘가 1초마다 똑똑똑 변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신호를 측정하는 건데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죠.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인터럽트가 걸리면서 카운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디버그 창이 종료가 되면서 화면처럼 편집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위를 잘 보시면 지금 가운데 CCS 에디터라고 하는 게 살짝 파란색으로 반전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디트 창이라는 의미고요. 여기 디버그 버튼을 다시 누르고 보시면 이 창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CCS 디버그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음영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디버그 창입니다.
실습할 때 보니까 간혹 학생들이 윈도우 퍼스펙티브, 리셋 퍼스펙티브를 착각을 하는데, 이 리셋 퍼스펙티브는 각각의 디버그 창 혹은 여기 에디터 창에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셔가지고 디버그 창에서 윈도우 퍼스펙티브, 리셋 퍼스펙티브를 누르면서 원래대로 창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디버그 창이니까 디버그 창만 초기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수정하는 거는 이렇게 에디트 창으로 오신 다음에 에디트 창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서 빨간 버튼 눌러서 커넥션을 끊은 다음에 에디트 창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이전에 했던 GPIO 블랭크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연습용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20번, 22번 두 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드코드 C 이그잠플한 것 같았네. 네, 이렇게 잠깐 이거는 좀 맞고, 자 4번, 5번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온오프 어플을 복사를 한 다음에 타이머에 와서 CPU 타임 1에서 LED를 켜고 CPU 타이머 2에서 LED를 이렇게 끄는 동작을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켜고 여기서 끄고 이러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이, CPU 타이머가 서로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시에 실행됐다가 동시에 꺼지기 때문에 보드 동작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디버그 창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보시면 빨간 거랑 녹색이랑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약간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지금 두 개의 신호를, 시간 주기를 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기 변수가 약간 다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습 됐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